지금 하객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어서 안으로 들어가. 이제 알았어요. 내가 여기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안내 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음에 깊이 남는 이야기 준비했으니까요. 채널 구독하시고 좋은 이야기들 편하게 받아보세요. 엄마, 오늘은 일찍 들어오셔야 해요. 알아. 드레스 맞춰야지. 시어머님이 또 뭐라 하실까봐 걱정이에요. 새벽 4시, 정명자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시간이었다. 알람도 필요 없었다. 28회를 이렇게 살아왔다. 간병인이라는 직업은 시간에 정확해야 했다. 환자의 식사, 약, 체위 변경, 모든 것이 정해진 리듬 안에서 움직였다. 명자는 거울 앞에 섰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손등에 거친 피부, 허리를 펼 때마다 느껴지는 뻐근함.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조용했다. 딸이 깨면 안 됐다. 윤서라는 요즘 잠을 설치고 있었다. 결혼 준비 때문이기도 했지만 시댁과의 관계 때문이기도 했다. 명자는 그걸 알고 있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어젯밤 미리 준비해둔 도시락 반찬을 꺼냈다. 김치, 달걀말이, 멸치볶음. 소박했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다. 명자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따뜻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도 밥만큼은 따뜻하게 먹어야 했다. 현관문을 나서며 명자는 딸의 방을 한 번 더 돌아봤다. 작은 원룸이었다. 모녀가 함께 살기엔 좁았지만 이곳이 둘의 전부였다. 명자는 설아를 혼자 키웠다. 남편은 설아가 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보험금도 변변치 않았다. 명자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 식당, 주방, 청소, 공장,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간병이라는 일을 만났다. 처음엔 힘들었다. 환자의 배설물을 치우고 밤새 뒤척이는 몸을 받쳐주고 가족들의 짜증을 견뎌야 했다. 하지만 명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딸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하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새벽 첫 차였다. 명자는 구석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딸의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드레스 최종 피팅이 예정되어 있었다. 명자는 그날을 위해 돈을 모았다. 딸이 입을 드레스, 식장 비용, 하객 접대. 시댁에서는 우리가 다 할게요라고 말했지만 명자는 거절했다. 딸의 결혼식에 친정 엄마가 한 푼도 안 낸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자존심의 문제였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명자는 3층 특실로 향했다. 오늘 담당 환자는 팔순의 노인이었다. 중풍으로 쓰러진 지 반년째였다. 가족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비쳤다. 명자는 환자의 손을 잡고 인사를 건넸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통했다. 환자는 명자를 알아봤다. 명자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환자의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했다. 이마, 볼, 턱선. 정성스럽게, 천천히. 이 시간만큼은 명자도 환자도 사람이었다. 오전 10시 교대 시간이 왔다. 명자는 간호사에게 인계를 마치고 병원을 나섰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웨딩홀이었다. 명자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다. 지하철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돈은 아낄 수 있었다.
버스 창밖으로 고층 빌딩들이 지나갔다. 명자는 이 동네가 낯설었다. 반짝이는 간판, 깨끗한 거리, 명품 가게들. 이곳 사람들은 명자가 사는 세계를 몰랐다. 명자도 이곳을 몰랐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곳에 서야 했다. 딸의 엄마로서 웨딩홀 앞에서 설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딸은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명자의 눈엔 세상 어떤 드레스보다 아름다웠다. 설아는 명자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다. 명자는 딸의 등을 토닥였다. 설아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게 느껴졌다. 긴장하고 있었다. 명자는 알고 있었다. 딸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시댁이 명자를 어떻게 보는지. 하지만 명자는 웃었다. 딸 앞에서만큼은 흔들리지 않으려 했다. 드레스 매장은 3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에 들어왔다.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명자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이곳의 공기는 달랐다. 향수 냄새, 부드러운 음악, 하얀 드레스들. 명자는 자신의 낡은 가방을 꼭 쥐었다. 설아는 명자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명자는 딸의 손에서 힘을 얻었다. 직원이 드레스를 가져왔다. 설아는 탈의실로 들어갔다. 명자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잠시 후 설아가 나왔다. 순백의 드레스였다. 레이스 장식, 긴 베일, 우아한 실루엣. 명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딸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명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설아도 울컥했다. 모녀는 거울 앞에 나란히 섰다. 명자는 거친 손으로 딸의 베일을 만졌다. 부드러웠다. 설아는 명자를 안았다. 그 순간 명자는 모든 게 보람차다고 느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던 날들, 허리 아픈 밤들, 외로운 저녁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명자는 알고 있었다. 이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시댁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결혼 준비 내내 명자는 소외감을 느꼈다. 시어머니 서금수는 명자에게 차갑게 대했다.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신부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계세요. 그 말 속에는 다른 뜻이 숨어 있었다. 당신은 필요 없어요. 명자는 참았다. 딸을 위해서. 하지만 가슴 한편은 무거웠다. 드레스 피팅을 마치고 모녀는 근처 카페에 앉았다. 설아는 명자에게 케이크를 권했다. 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비쌌다. 설아는 억지로 명자 앞에 케이크를 밀어 넣었다. 명자는 포크를 들었다. 달았다. 설아는 명자를 바라봤다. 명자는 딸의 눈빛에서 불안을 읽었다. 설아는 말했다. 시어머니가 결혼식 당일에 하객 중에 병원 의사들이 온다고 했다는 것. 그리고 조심하라고 했다는 것. 명자는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명자는 딸에게 말했다. 괜찮다고. 엄마는 티 안 낸다고. 하지만 명자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다. 명자는 생각했다. 자신이 딸에게 부끄러운 엄마인지, 간병인이라는 직업이 숨겨야 할 무언가인지. 하지만 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명자는 당당했다. 환자를 돌보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것이 부끄러울 이유가 없었다. 명자는 주먹을 꽉 쥐었다.
딸의 결혼식, 명자는 당당히 설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결혼식 이틀 전 설아의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 서금순이었다. 설아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전화를 받았다. 서금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설아야, 결혼식 당일에 중요한 손님들이 오신다. 우리 회사 거래처 분들이야. 병원 이사님들도 계시고. 설아는 긴장했다. 서금수는 말을 이었다. 그분들 앞에서 실례하는 일 없도록 해. 특히 친정 쪽 사람들 조심시켜. 설아는 할 말을 잃었다. 서금수는 전화를 끊었다. 설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명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설아는 명자에게 다가가 시어머니의 말을 전했다. 명자는 손을 멈추고 설아를 바라봤다. 설아의 얼굴은 창백했다. 명자는 타올로 손을 닦으며 조용히 웃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뭘 잘못하겠니? 하지만 명자의 가슴 속에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다. 서금순의 말 속에 담긴 경고. 너희 같은 사람들은 조용히 있어라. 명자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결혼식 전날 밤 명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이면 딸이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된다. 명자는 기쁘면서도 두려웠다. 시댁 사람들은 명자를 어떻게 소개할까? 신부 어머니라고 당당히 말할까? 아니면 친정 쪽 사람이라고 뭉뚱그려 넘길까? 명자는 이불을 끌어당겼다. 추웠다. 5월인데도 밤은 쌀쌀했다. 명자는 옷장을 열었다. 결혼식을 위해 새로 산 정장이 걸려 있었다. 검은색 재킷과 스커트. 백화점에서 샀다. 명자에게는 큰 지출이었다. 하지만 딸의 결혼식에 초라한 모습으로 갈 수는 없었다. 명자는 정장을 꺼내 침대에 펼쳐 놓았다. 단정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품위가 있었다. 명자는 거울 앞에 섰다. 정장을 입어봤다. 어울렸다. 명자는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당당하다. 나는 떳떳하다. 결혼식 당일 아침, 명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평소보다 1시간 늦었다. 오늘은 병원에 가지 않았다. 명자는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렸다. 화장을 했다. 진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립스틱을 바를 때 손이 떨렸다. 명자는 심호흡을 했다. 괜찮다.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된다. 설아는 이미 웨딩홀로 떠났다. 신부는 일찍 가야 했다. 명자는 혼자 택시를 잡았다. 웨딩홀까지는 1시간 거리였다. 택시 안에서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아침은 분주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 명자는 이 도시에서 28회를 살았다. 하지만 여전히 이방인 같았다. 명자는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설아에게 줄 축의금이었다. 명자가 모은 돈의 전부였다. 500만 원. 명자는 봉투를 꼭 쥐었다. 이 돈으로 딸이 새 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랐다. 웨딩홀에 도착했을 때 입구는 이미 사람들로 붐볐다. 명자는 신부 대기실로 향했다. 복도는 길고 화려했다. 샹들리에, 꽃장식, 붉은 카펫. 명자는 발걸음을 옮기며 주변을 둘러봤다. 시댁 쪽 하객들이 보였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
명자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고개를 들었다. 명자는 신부의 어머니였다. 주눅들 이유가 없었다. 대기실 문을 열자 설아가 보였다. 딸은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마친 상태였다. 아름다웠다. 명자는 설아에게 다가갔다. 설아는 명자를 보자 눈물을 글썽였다. 명자는 딸을 안았다. 예쁘다, 우리 딸. 설아는 명자의 품에서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불안의 눈물이기도 했다. 명자는 딸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때 대기실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 서금순이 들어왔다. 서금순은 명자를 보자 표정이 굳었다. 인사도 없이 서금순은 설아에게 다가갔다. 드레스 괜찮니?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금순은 명자를 힐끗 쳐다봤다. 명자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서금순은 짧게 대답했다. 네. 그리고 돌아섰다. 명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서금순의 눈빛에는 냉기가 가득했다. 서금순은 대기실을 한 바퀴 돌아보더니 설아에게 말했다. 오늘 하객 중에 병원 이사님들이 오신다. 우리 회사 거래처 분들이야.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실수 없도록 해. 설아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서금수는 명자를 향해 말했다. 친정 어머님도 조심하세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요. 명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엄마는 티 안 내요. 서금수는 명자를 한 번 더 훑어보더니 밖으로 나갔다. 대기실에 남은 모녀는 침묵에 빠졌다. 설아는 명자를 바라봤다. 명자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설아는 알았다. 엄마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설아는 명자의 손을 잡았다. 명자는 딸의 손을 꼭 쥐었다. 괜찮아. 엄마는 강해. 하지만 명자의 손은 차가웠다. 설아는 눈물을 참았다. 오늘은 울면 안 됐다. 화장이 지워진다. 식장 밖에서는 하객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명자는 대기실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시댁 쪽 하객들은 화려했다. 명품 가방, 고급 시계, 세련된 옷차림. 반면 친정 쪽 하객들은 소박했다. 명자의 동료 간병인들, 동네 이웃들, 설아의 대학 친구들. 명자는 가슴이 아팠다. 이 차이가, 이 격차가 오늘 드러날 것이다. 명자는 창문을 등졌다. 보고 싶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식이 시작되기 30분 전이 되었다. 명자는 식장으로 향했다.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명자를 불렀다. 명자 씨. 돌아보니 명자의 동료 간병인 2명이 서 있었다. 명자는 반가웠다. 그들은 명자를 안았다. 축하해요, 명자 씨. 설아 정말 예쁘더라. 명자는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이 사람들 앞에서는 가면을 벗을 수 있었다. 고마워요. 와줘서. 그들은 명자의 손을 꼭 잡았다. 명자는 그 따뜻함에 힘을 얻었다. 식장 안으로 들어가자 웅장한 공간이 펼쳐졌다. 천장은 높고 조명은 화려했다. 중앙에는 긴 버질로드가 깔려 있었다. 양쪽에는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명자는 신부 어머니 자리로 안내받았다. 맨 앞줄, 왼쪽 끝. 명자는 자리에 앉았다. 건너편에는 신랑 어머니 서금순이 앉아 있었다. 서금순은 명자를 보지 않았다.
명자도 서금순을 보지 않았다.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다. 명자는 주변을 둘러봤다. 친정 쪽은 소박했다. 시댁 쪽은 화려했다. 명자는 그 차이를 온몸으로 느꼈다. 명자는 가방 속 봉투를 만졌다. 500만 원. 명자에게는 큰 돈이었지만 이곳 사람들에게는 작은 돈이었다. 명자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괜찮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사랑이 더 크다. 명자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식이 시작되었다. 음악이 흘러나왔다. 신랑 도윤이 입장했다. 그리고 신부 설아가 입장했다. 명자는 딸을 바라봤다. 눈물이 났다. 저 아이가 이렇게 컸다니. 저 아이가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니. 명자는 눈물을 닦았다. 하객들도 박수를 쳤다. 명자는 박수를 치며 웃었다. 하지만 명자의 웃음 뒤에는 불안이 숨어 있었다. 이 행복이 오래 갈까? 명자는 알 수 없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설아는 미소를 유지했다. 하지만 가슴속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시어머니 서금순의 시선이 느껴졌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 설아는 도윤의 손을 잡았다. 도윤은 설아를 보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어색했다. 도윤도 긴장하고 있었다. 설아는 알았다. 도윤이 어머니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주례사가 끝나고 양가 부모님 인사 시간이 왔다. 명자는 단상 위로 올라갔다. 마이크 앞에 섰다. 명자는 하객들을 바라봤다. 수백 명의 사람들. 명자는 떨렸다. 하지만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신부 어머니 정명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딸 설아를 예쁘게 봐주시고 새로운 가족이 된 두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짧고 간결한 인사였다. 명자는 고개를 숙였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어서 서금순이 단상에 올랐다. 서금순의 인사는 달랐다. 안녕하세요. 신랑 어머니 서금순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회사와 함께 하시는 병원 관계자분들, 이사님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서금수는 특정 하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명자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서금수는 인사를 통해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고 있었다. 명자는 씁쓸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 시간이 되었다. 하객들은 식사 공간으로 이동했다. 명자는 신부 대기실로 돌아왔다. 설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설아는 드레스를 입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지쳐 보였다. 명자는 설아 옆에 앉았다. 괜찮니?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엄마. 하지만 설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때 대기실 문이 벌컥 열렸다. 서금순이 들어왔다. 인사도 없이 서금순은 설아에게 다가왔다. 설아야, 피로 연장에 병원 이사님들 오셨어. 인사 가야지. 설아는 일어났다. 서금수는 설아를 데리고 나가려 했다. 명자도 일어났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서금수는 명자를 보며 말했다. 아니에요. 친정 어머니는 여기 계세요. 시댁 식구들끼리 인사드리는 거니까. 명자는 할 말을 잃었다. 설아는 명자를 돌아봤다. 미안한 표정이었다. 명자는 웃었다. 그래, 다녀와.
설아는 석음순을 따라 나갔다. 혼자 남은 명자는 소파에 앉았다. 가슴이 무거웠다. 시댁 식구들끼리 그 말이 명자를 밀어냈다. 명자는 이미 바깥 사람이었다. 명자는 창문을 바라봤다. 피로 연장이 보였다. 설아가 석음순과 함께 하객들에게 인사하고 있었다. 명자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딸이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명자는 피로연장으로 향했다. 친정 쪽 하객들에게 인사를 해야 했다. 명자는 동료 간병인들을 찾았다. 그들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명자는 그들에게 다가가 감사 인사를 했다. 와줘서 고마워요. 그들은 명자를 위로했다. 설아 정말 예뻐요. 행복할 거예요. 명자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쓸쓸했다. 그때 시댁 쪽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명자는 그쪽을 바라봤다. 석음순이 하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 명자는 그들과 눈이 마주쳤다. 그들은 명자를 보며 수군거렸다. 명자는 그 시선을 피했다. 명자는 자리에 앉았다. 간병인 동료가 명자에게 물었다. 괜찮아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오늘만 넘기면 돼.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명자는 출구 쪽에서 설아를 기다렸다. 설아는 도윤과 함께 나왔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설아는 명자를 안았다. 엄마 다녀올게요. 명자는 딸을 꼭 안았다. 잘 다녀와. 행복해야 해.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명자는 딸을 놓아주었다. 설아와 도윤은 차에 올라탔다. 명자는 손을 흔들었다. 차가 멀어졌다. 명자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봤다. 명자는 웨딩홀을 나섰다. 밖은 어두웠다. 저녁이었다. 명자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발이 아팠다. 하루 종일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명자는 벤치에 앉아 구두를 벗었다. 발이 부어 있었다. 명자는 발을 주물렀다. 버스가 왔다. 명자는 버스에 올라탔다.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다. 하지만 명자의 마음은 어두웠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설아는 신혼여행을 떠났다. 명자는 혼자였다. 명자는 불을 켰다. 거실이 밝아졌다. 명자는 소파에 앉았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명자는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설아에게 주지 못한 봉투가 들어 있었다. 500만 원. 명자는 설아에게 전하려 했지만 시기를 놓쳤다. 명자는 봉투를 식탁 위에 놓았다. 딸이 돌아오면 주면 된다. 명자는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남은 반찬들이 보였다. 명자는 밥을 데웠다. 혼자 밥을 먹었다. 맛이 없었다. 명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배가 고프지 않았다. 명자는 설거지를 하고 샤워를 했다. 거울 앞에 섰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명자는 화장을 지웠다. 맨 얼굴이 드러났다. 주름, 기미, 처진 피부. 명자는 자신을 바라봤다. 나는 누구인가? 명자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 하루가 스쳐 지나갔다. 석음순의 차가운 시선,
하객들의 수군거림, 딸의 미안한 표정. 명자는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명자는 생각했다. 오늘만 넘기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오늘은 끝나지 않았다. 오늘은 시작이었다. 명자는 이불을 끌어당겼다. 추웠다. 5월인데도 밤은 여전히 차가웠다. 일주일 후 설아와 도윤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다. 명자는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다. 설아는 명자를 보자 달려와 안겼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명자는 딸을 안으며 웃었다. 설아는 밝아 보였다. 신혼여행이 즐거웠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명자는 알았다. 이 행복이 얼마나 갈지. 시댁 생활이 시작되면 설아의 표정은 다시 어두워질 것이다. 설아는 도윤과 함께 시댁으로 들어갔다. 명자는 설아를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명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병원으로 가고 환자를 돌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살. 명자는 이 삶에 익숙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다. 어느 날 명자가 병원 복도를 걷고 있을 때였다. 앞에서 직원 한 명이 꽃 장식을 옮기고 있었다. 큰 화분이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걸었다. 하지만 발을 헛디뎠다. 화분이 기울었다. 흙과 꽃이 쏟아졌다. 복도가 난장판이 되었다. 직원은 당황하며 바닥을 치웠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지나가던 환자 보호자 한 명이 소리쳤다. 이런 행사에 사람이 왜 이래? 제대로 못해? 명자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직원의 얼굴은 창백했다. 명자는 다가갔다. 직원 옆에 무릎을 꿇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명자는 재빨리 흙을 모았다. 손이 빠르고 정확했다. 꽃을 다시 화분에 담았다. 직원은 명자를 보며 고맙다고 말했다. 명자는 웃었다. 누구나 실수해요. 괜찮아요. 환자 보호자는 여전히 투덜거렸다. 이래서 병원 직원들이 문제야. 명자는 그 사람을 바라봤다.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수습하느냐예요. 보호자는 명자를 보고 말을 멈췄다. 명자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보호자는 헛기침을 하고 자리를 떠났다. 직원은 명자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큰일 날 뻔했어요. 명자는 직원의 어깨를 토닥였다. 일하다 보면 그런 일 있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다. 명자는 복도에 남아 바닥을 한 번 더 확인했다. 깨끗했다. 명자는 일어서며 손을 털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명자를 지켜보고 있었다. 돌아보니 시어머니 서금순이었다. 서금순은 병원 이사와 함께 있었다. 병원 시차를 나온 모양이었다. 서금순은 명자를 보자 표정이 굳었다. 명자도 서금순을 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서금순은 이사에게 뭔가 말하고는 명자에게 다가왔다. 명자는 자리에 서 있었다. 서금순은 명자 앞에 섰다. 여기서 뭐 하세요? 명자는 차분히 대답했다.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금순은 명자가 무릎 꿇고 바닥을 닦던 모습을 떠올렸다. 서금순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다. 역시 몸이 먼저 반응하네요.
현장 사람 티가 나요.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금수는 말을 이었다. 사모님, 이런 데서 이러시면 우리 체면이 어떻게 돼요? 사돈이 간병인이라는 걸 다들 알게 생겼잖아요. 명자는 서금순을 똑바로 바라봤다. 제 일이 부끄러운 일인가요? 서금수는 당황했다. 명자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다. 명자는 말을 이었다. 저는 사람을 돌봅니다. 아픈 사람을, 외로운 사람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봅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서금수는 할 말을 잃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서금수는 급해졌다. 체면을 잃고 싶지 않았다. 서금수는 목소리를 낮췄다. 지금 여기서 이러시는 거예요? 명자는 한 걸음 물러섰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했네요. 명자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다. 서금수는 명자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화가 났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명자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의 순종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명자는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분했다. 서금순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현장 사람 티가 나요. 명자는 멈춰섰다. 창문 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거리가 보였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명자는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왜 나는 늘 작아져야 하는가? 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나는 작지 않다. 나는 당당하다. 명자는 환자실로 돌아갔다. 오늘 담당 환자는 70대 할머니였다. 치매를 앓고 있었다. 명자는 할머니 옆에 앉았다. 할머니는 명자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명자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명자는 할머니에게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할머니는 명자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명자는 그 웃음에서 위안을 얻었다. 사람은 일로 귀해지는 거야. 명자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날 저녁 명자는 설아에게 전화를 받았다. 설아는 울고 있었다. 엄마, 시어머님이 오늘 병원에서 엄마 봤대요. 엄마가 바닥 닦는 거 봤다고 명자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래. 바닥이 더러워서 닦았어. 설아는 울먹였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명자는 딸을 위로했다. 설아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명자의 가슴 속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명자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수첩에는 병원 이름들, 계약 날짜들, 서명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명자는 수첩을 넘겼다. 28회 동안의 기록이었다. 명자는 어느 페이지에서 멈췄다. 거기에는 최병철 회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도윤 아버지의 회사. 명자는 그 이름을 오래 바라봤다. 명자는 생각했다. 이제는 참지 않겠다. 이제는 싸우겠다. 명자는 수첩을 덮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사흘 후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다. 도윤의 생일이었다. 설아는 명자에게 함께 가자고 했다. 명자는 망설였다. 서금순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명자는 선물을 준비했다. 도윤이 좋아한다는 위스키 한 병. 비싸지는 않았지만 명자가 고심해서 고른 것이었다. 시댁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다.
명자는 설아와 함께 현관문을 열었다. 안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도윤의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몇몇 하객들. 명자는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명자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서금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명자를 보았지만 인사를 받지 않았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테이블은 호화로웠다. 한정식 코스 요리였다. 명자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설아는 명자 옆에 앉으려 했지만 서금순이 불렀다. 설아야, 이리 와서 앉아. 설아는 어쩔 수 없이 서금순 옆으로 갔다. 명자는 혼자 남았다. 건너편에는 도윤의 친척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명자를 힐끗힐끗 쳐다봤다. 명자는 시선을 피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화는 명자를 비껴갔다. 사람들은 도윤의 회사 이야기, 친척의 자녀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를 나눴다. 명자는 끼어들 틈이 없었다. 명자는 조용히 식사를 했다. 음식은 맛있었지만 목이 넘어가지 않았다. 명자는 물을 마셨다. 차가웠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서금순이 입을 열었다. 오늘 도윤이 생일이니까 다들 축하 한마디씩 해요. 사람들은 하나씩 축하 인사를 했다. 명자의 차례가 왔다. 명자는 일어섰다. 도윤 씨 생일 축하합니다. 설아를 잘 부탁드립니다. 짧고 간결한 인사였다. 명자는 자리에 앉았다. 서금수는 명자를 보며 비웃었다. 사모님은 말수가 적으시네요. 뭐, 일하시느라 바쁘시니까 그러시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웃었다. 명자는 얼굴이 붉어졌다. 서금수는 말을 이었다. 사모님이 무슨 일 하시는지 다들 아세요? 간병인이세요. 병원에서 환자 돌보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서금수는 계속했다. 요즘 간병인 일도 귀한 일이죠. 근데 사모님 병원에서 바닥 닦는 일도 하세요? 제가 봤거든요. 무릎 꿇고 바닥 닦으시더라고요. 명자는 주먹을 꽉 쥐었다. 설아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서금수는 설아를 보며 말했다. 왜? 사실을 말하는 건데. 우리 며느리 친정 엄마가 어떤 분인지 다들 알아야죠. 도윤은 우물쭈물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명자는 도윤을 바라봤다. 도윤은 시선을 피했다. 명자는 실망했다. 명자는 일어섰다. 실례하겠습니다. 명자는 테이블을 떠났다. 설아가 뒤따라 나왔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어머님한테 말할게요. 명자는 설아를 안았다.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하지만 명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설아는 울었다. 명자는 딸을 놓아주고 아파트를 나섰다. 밖은 어두웠다. 명자는 혼자 걸었다. 눈물이 났다. 명자는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다. 명자는 벤치에 앉았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이지 않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너무 밝았다. 명자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명자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명자는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명자는 불을 켰다. 거실이 밝아졌다. 명자는 소파에 앉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설아였다. 명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지금은 딸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명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수첩을 꺼냈다. 수첩을 펼쳤다. 최병철 회사의 이름이 다시 보였다. 명자는 그 이름을 오래 바라봤다. 명자는 결심했다. 이제는 참지 않겠다. 이제는 행동하겠다. 명자는 컴퓨터를 켰다. 인터넷을 검색했다. 병원 인권 기준, 근로자 보호법, 계약 재검토 절차. 명자는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밤이 깊어갔다. 하지만 명자는 멈추지 않았다. 명자는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일주일 후 시댁에서 또 다른 모임이 있었다. 도윤 아버지 최병철의 회사 창립 기념일이었다. 대형 호텔 연회장을 빌렸다. 병원 관계자들, 거래처 사람들, 친척들이 모두 모였다. 설아는 명자에게 꼭 와달라고 부탁했다. 엄마, 이번엔 제발 와주세요. 엄마 없으면 저 혼자 너무 외로워요. 명자는 망설였다. 또 서금순을 만나야 했다. 하지만 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명자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명자는 행사 당일 새로 산 원피스를 입었다. 검은색 원피스였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정했다. 명자는 거울 앞에 섰다. 화장을 했다. 진하지 않게 하지만 정성스럽게. 명자는 자신에게 말했다.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다. 명자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다. 호텔 연회장은 웅장했다. 천장에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다. 테이블마다 하얀 천과 꽃 장식이 놓여 있었다. 하객들은 모두 정장 차림이었다. 명자는 입구에서 설아를 찾았다. 설아는 도윤과 함께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 명자는 설아에게 다가갔다. 설아는 명자를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엄마 오셨어요. 명자는 딸을 안았다. 그래 왔다. 서금순이 다가왔다. 명자를 보자 표정이 굳었다. 오셨네요. 짧고 차가운 인사였다. 명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서금수는 명자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오늘 중요한 손님들 많이 오세요. 조심하세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금수는 돌아섰다. 명자는 가슴이 답답했다. 또 시작이었다. 행사가 시작되었다. 최병철이 단상에 올라 인사를 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병원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명자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친정 쪽 자리였다. 명자 옆에는 설아의 친구 몇 명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명자에게 친절했다. 명자는 조금 안심이 되었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코스 요리가 나왔다. 명자는 포크를 들었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주변 시선이 느껴졌다. 시댁 쪽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명자를 쳐다봤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분이 신부 어머니래. 간병인이라던데. 명자는 시선을 내리깔았다.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고 자유시간이 되었다. 사람들은 일어나 인사를 나눴다. 명자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설아가 다가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명자는 웃었다. 괜찮아. 하지만 명자의 얼굴은 창백했다.
설아는 명자의 손을 잡았다. 조금만 참아요. 곧 끝나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연회장 한쪽에서 소란이 일었다. 직원 한 명이 샴페인 타워를 옮기다가 발을 헛디뎠다. 샴페인 잔들이 와르르 쏟아졌다. 바닥에 유리 파편이 흩어졌다. 하객들이 뒤로 물러섰다. 직원은 당황해서 바닥에 주저앉았다. 서금순이 소리쳤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런 행사에 사람을 어떻게 쓴 거예요? 명자는 그 모습을 보았다. 직원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설아가 명자를 붙잡았다. 엄마, 안 돼요. 가만히 계세요. 하지만 명자는 설아의 손을 뿌리쳤다. 명자는 직원에게 다가갔다. 무릎을 꿇고 유리 파편을 주었다. 직원은 명자를 보며 울먹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명자는 직원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아요. 다칠 뻔했네요. 손 조심하세요. 주변이 조용해졌다. 하객들이 명자를 바라봤다. 서금수는 얼굴이 굳었다. 명자는 유리 파편을 조심스럽게 모았다. 호텔 직원들이 달려왔다. 명자는 그들에게 유리 파편을 건넸다. 그리고 일어섰다. 드레스 자락에 샴페인이 묻어 있었다. 명자는 신경 쓰지 않았다. 서금순이 명자에게 다가왔다.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명자는 차분히 대답했다. 사람이 다칠 뻔해서요. 서금수는 목소리를 낮췄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세요? 하객들이 다 보잖아요. 명자는 서금순을 똑바로 바라봤다. 보면 어떤가요? 사람 돕는 게 잘못인가요? 서금수는 숨을 몰아쉬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서금수는 체면이 구겨지는 게 싫었다. 서금수는 명자의 팔을 붙잡았다. 밖으로 나가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명자는 서금순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하지만 서금수는 더 세게 잡아당겼다. 명자는 비틀거렸다. 그 순간 드레스 어깨 라인이 찌익 소리를 내며 찢어졌다. 명자는 멈췄다. 어깨가 드러났다. 명자는 찢어진 드레스를 손으로 가렸다. 설아가 비명을 질렀다. 엄마. 설아는 달려와 명자를 안았다. 하객들이 휴대폰을 꺼냈다. 플래시가 터졌다. 명자는 얼어붙었다. 서금수는 당황했다. 아니, 내가 그럴 의도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도윤이 뒤늦게 나타났다. 상황을 파악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와 명자를 번갈아 봤다. 명자는 도윤을 바라봤다. 도윤의 눈에는 미안함이 있었다. 하지만 행동은 없었다. 명자는 깨달았다. 이 남자는 설아를 지키지 못한다. 명자는 설아의 손을 잡았다. 집에 가자. 설아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명자와 설아는 연회장을 나섰다. 복도는 조용했다. 명자는 찢어진 드레스를 계속 손으로 가렸다. 설아는 명자에게 자신의 가디건을 벗어 덮어주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명자는 설아를 안았다. 내 잘못 아니야. 하지만 명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호텔 로비에 앉았다. 명자는 거울을 보았다. 화장이 번져 있었다. 눈가에 마스카라가 묻어 있었다. 명자는 화장실로 갔다.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을 씻었다. 찢어진 드레스, 번진 화장, 지친 표정. 명자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눈물이 났다. 명자는 참으려 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설아가 화장실로 들어왔다. 명자의 등을 안았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제발. 명자는 딸의 품에서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설아도 같이 울었다. 모녀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지나갔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한참 후 명자는 눈물을 닦았다. 설아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 울어야지.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명자는 거울을 다시 봤다. 눈은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명자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화가 났다. 명자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는 참지 않겠다. 명자는 결심했다. 명자와 설아는 택시를 타고 명자의 집으로 갔다. 설아는 명자 곁에 머물렀다.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설아는 받지 않았다. 명자는 설아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다. 설아는 차를 마시며 말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명자는 설아를 바라봤다. 엄마가 해결할게. 설아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혼자 어떻게 해요? 명자는 웃었다. 엄마는 혼자가 아니야. 그날 밤 설아가 잠든 후 명자는 서재로 갔다. 컴퓨터를 켰다. 이메일을 열었다. 명자는 지난 일주일 동안 준비한 자료들을 확인했다. 병원 인권 기준 위반 사례, 최병철 회사의 계약 내역, 근로자 보호법 조항들. 명자는 하나하나 점검했다. 그리고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수신인은 대형 병원 네트워크 본부였다. 명자는 조심스럽게 문장을 썼다.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적었다. 최병철 회사가 병원에 공급하는 인력의 처우 문제, 근로 환경 개선 필요성, 계약 재검토 요청. 명자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다만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기준을 세우고 싶었다. 명자는 이메일을 다시 읽었다. 완벽했다. 명자는 마우스를 클릭했다. 전송 버튼. 이메일이 발송되었다. 명자는 컴퓨터를 껐다.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다. 하지만 명자의 마음은 어둡지 않았다. 명자는 싸움을 시작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명자는 침대에 누웠다. 설아가 옆방에서 자고 있었다. 명자는 딸을 위해 싸울 것이다. 명자는 눈을 감았다. 잠이 왔다. 깊은 잠이었다. 사흘이 지났다. 명자가 보낸 이메일에 대한 답은 오지 않았다. 명자는 초조했다. 혹시 이메일이 무시된 것은 아닐까? 명자는 매일 이메일을 확인했다. 하지만 받은 편지함은 비어 있었다. 명자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병원에 출근하고 환자를 돌봤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불안했다. 설아는 시댁으로 돌아갔다. 도윤이 계속 전화를 했기 때문이었다. 설아는 명자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명자는 웃으며 보냈다. 괜찮아. 내 집은 거기야. 하지만 명자는 알았다. 설아가 시댁에서 편하지 않다는 것을. 설아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다. 명자는 가슴이 아팠다. 어느 날 밤 명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내가 한 일이 옳은가? 설아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명자는 이불을 걷어찼다. 일어나 거실로 갔다. 물을 마셨다. 차가웠다. 명자는 서재로 갔다. 책장을 열었다. 오래된 수첩이 있었다. 명자는 수첩을 꺼냈다.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설아의 어린 시절 사진이 붙어 있었다. 3살 때의 설아. 웃고 있었다. 명자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그때는 세상이 단순했다. 엄마와 딸 둘만 있으면 충분했다. 명자는 수첩을 넘겼다. 페이지마다 기록이 빼곡했다. 병원 이름, 환자 이름, 계약 날짜, 급여 내역. 28회의 역사였다. 명자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어떤 환자는 명자에게 고마워했다. 어떤 환자의 가족은 명자를 무시했다. 어떤 병원은 명자를 존중했다. 어떤 병원은 명자를 소모품처럼 대했다. 명자는 어느 페이지에서 멈췄다. 거기에는 최병철 회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10년 전 기록이었다. 명자는 그때를 떠올렸다. 최병철 회사는 병원에 간병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였다. 명자도 그 회사를 통해 일했다. 하지만 처우는 좋지 않았다. 급여는 자주 늦었다. 근로 조건은 열악했다. 명자는 몇 달 후 그 회사를 떠났다. 명자는 수첩을 덮었다. 생각에 잠겼다. 최병철 회사는 여전히 병원들과 계약을 맺고 있었다. 명자가 보낸 이메일은 그 계약을 재검토하라는 요청이었다. 명자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변화는 필요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기준. 명자는 그것을 원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다. 병원으로 갔다. 오늘 담당 환자는 60대 남성이었다. 암 투병 중이었다. 명자는 환자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환자는 명자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으로 고마움을 전했다. 명자는 환자의 손을 꼭 쥐었다. 힘내세요. 근무를 마치고 명자는 병원 카페테리아에 앉았다. 커피를 마셨다. 쓴맛이 혀끝을 자극했다.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다. 명자는 생각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돈 때문인가? 아니다. 사람 때문이다. 명자는 사람을 돌보는 일이 좋았다. 아픈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것, 외로운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 그것이 명자의 존재 이유였다. 그때 명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명자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남자였다. 정명자 씨 맞으시죠? 저는 서울중앙병원 네트워크 본부 김철수입니다. 메일 잘 받았습니다. 명자는 숨을 멈췄다. 드디어 연락이 왔다. 김철수는 말을 이었다. 내용 검토했습니다. 면담 요청드립니다. 내일 오후 2시 본부로 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명자는 대답했다. 네, 가겠습니다. 김철수는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다. 명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시작되었다. 명자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병원 밖으로 나갔다. 햇살이 따뜻했다. 그날 저녁 명자는 설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설아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명자는 차분히 대답했다. 아무 일 없어.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설아는 안도했다. 엄마,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명자는 웃었다. 그래, 잘 지내. 전화를 끊고 명자는 한숨을 쉬었다. 딸에게는 아직 말하고 싶지 않았다. 명자는 옷장을 열었다. 내일 입을 옷을 골랐다. 검은색 정장. 명자는 정장을 꺼내 침대에 펼쳐 놓았다. 다림질을 했다. 구김 하나 없이 펴졌다. 명자는 정장을 옷걸이에 걸었다. 거울 앞에 섰다. 정장을 대봤다. 어울렸다. 명자는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당당하다. 밤이 깊었다. 명자는 침대에 누웠다. 내일을 생각했다. 병원 본부 사람들을 만난다. 무슨 말을 할까? 명자는 마음속으로 정리했다.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 말한다. 복수가 아니라 변화를 요청한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기준을 세운다. 명자는 그것만 기억하기로 했다. 명자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생각이 복잡했다. 혹시 내일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설아에게 피해가 가면 어떡하지? 명자는 불안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명자는 이미 너무 멀리 왔다. 명자는 이불을 끌어당겼다. 따뜻했다. 명자는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다. 꿈을 꾸었다. 설아가 어렸을 때의 꿈이었다. 설아는 명자의 손을 잡고 웃었다. 엄마 사랑해요. 명자는 설아를 안았다. 엄마도 사랑해. 꿈속에서 명자는 행복했다. 세상은 단순했다. 엄마와 딸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꿈은 깨졌다. 명자는 눈을 떴다. 새벽이었다. 명자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다. 명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오늘이 시작되었다. 명자는 오전 8시에 일어났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다. 오늘은 병원에 가지 않았다. 명자는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다. 거울 앞에 섰다. 화장을 했다. 진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명자는 자신을 바라봤다. 떨렸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명자는 가방을 챙겼다. 수첩, 서류, 펜. 명자는 현관문을 나섰다. 지하철을 탔다. 병원 본부는 강남에 있었다.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명자는 그들 사이에서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고개를 들었다. 명자는 싸우러 가는 것이었다. 주눅들 이유가 없었다. 본부 건물은 높았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에 반짝였다. 명자는 로비로 들어갔다.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 목적을 말했다. 직원은 명자를 확인하고 방문증을 건넸다. 명자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15층. 문이 열렸다. 명자는 복도를 걸었다. 회의실 앞에 도착했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명자는 문을 열었다. 회의실 안에는 3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김철수 그리고 2명의 동료. 그들은 명자를 보고 일어났다. 정명자 씨 오셨습니까? 앉으세요. 명자는 자리에 앉았다.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김철수가 입을 열었다. 메일 잘 받았습니다.
내용이 심각해서 검토했습니다. 최병철 회사와의 계약건, 그리고 근로자 처우 문제.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여기 제가 정리한 자료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들입니다. 김철수는 서류를 받아 읽었다. 표정이 굳었다. 옆에 앉은 동료들도 서류를 넘겨봤다. 침묵이 흘렀다. 명자는 조용히 기다렸다. 김철수가 입을 열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입니다. 우리 병원 네트워크는 환자 안전과 근로자, 인권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런 업체와 계약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명자는 말했다. 저는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기준을 세우고 싶습니다. 간병인도 환자도 모두 존중받아야 합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합니다. 우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자 씨. 면담은 1시간 정도 이어졌다. 명자는 자신의 경험을 차분히 설명했다.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 말했다. 김철수와 동료들은 진지하게 들었다. 면담이 끝나고 명자는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김철수는 명자의 손을 잡았다. 아닙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자는 건물을 나섰다. 밖은 밝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명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해냈다. 명자는 걸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명자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커피를 마셨다. 쓰지만 달았다. 그날 저녁 명자는 뉴스를 봤다. 아직 아무 소식도 없었다. 명자는 불안했다. 혹시 본부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명자는 걱정했다. 하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명자는 텔레비전을 껐다. 잠자리에 들었다. 이틀 후 아침 뉴스가 떴다. 명자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 앵커가 말했다. 대형 병원 네트워크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환자 안전과 인권 기준에 맞지 않는 업체와는 거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자는 손을 멈췄다. 화면에는 김철수가 나와 있었다. 우리는 근로자 인권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와의 계약은 중단하거나 재협상하겠습니다. 명자는 숨을 멈췄다. 시작되었다. 명자는 텔레비전을 응시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업체는 약 10여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중에는 최병철 대표의 회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명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설아였다. 명자는 전화를 받았다. 설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엄마, 뉴스 봤어요? 시아버님 회사가 난리예요. 병원에서 계약 재검토한다고 명자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래, 봤어. 설아는 물었다. 엄마, 혹시 이거 엄마가 한 거예요? 명자는 침묵했다. 설아는 울먹였다. 엄마, 대답해 주세요. 명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래, 엄마가 했어. 설아는 비명을 질렀다. 엄마, 왜 그런 거예요? 이제 어떡해요? 명자는 차분히 말했다. 설아야,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라고 요청한 거야. 설아는 울었다. 하지만 시댁이 엄마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명자는 말했다. 용서받을 생각 없어. 엄마는 옳은 일을 했어. 전화가 끊겼다. 명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아팠다. 딸을 울게 만들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맑았다. 그날 오후 최병철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다. 전화가 폭주했다. 병원들이 하나둘 계약 보류를 통보했다. 감사 착수합니다. 내부 점검이 필요합니다. 재협상을 요청합니다. 최병철은 당황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최병철은 김철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김철수는 차갑게 대답했다. 귀사의 근로자 처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최병철은 휴대폰을 내던졌다. 분노가 치밀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최병철은 생각했다. 그리고 떠올렸다. 정명자. 최병철은 서금순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장 와. 큰일 났어. 서금순은 남편의 목소리에 놀라 회사로 달려갔다. 회사 사무실. 최병철은 서금순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병원들이 우리 계약을 재검토한대. 누군가 우리를 고발한 거야. 서금순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가요? 최병철은 말했다. 정명자. 분명 그 여자야. 간병인이었으니까 우리 회사 문제를 알고 있었을 거야. 서금수는 주저앉았다. 그럴 리 없어요. 그 여자가 감히. 하지만 현실이었다. 여론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다. 행사장에서 노동자를 모욕한 업체. 간병인 처우 개선 필요. 사람들은 최병철 회사를 비난했다. 최병철은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회사가 흔들렸다. 계약이 줄줄이 취소되었다. 매출이 급감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다. 명자는 그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명자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기뻤지만 동시에 무거웠다.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명자는 알았다. 변화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명자는 텔레비전을 껐다. 조용히 앉아 있었다. 명자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다. 명자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서금순이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명자 씨, 당신이 한 거죠? 우리 회사 망하게 만든 거. 명자는 차분히 대답했다. 저는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라고 요청한 겁니다. 서금수는 소리쳤다. 말장난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하게 생겼어요. 명자는 말했다. 망한 건 회사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서금수는 울먹였다.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명자는 침묵했다. 서금수는 전화를 끊었다. 명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날 밤 명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봤다. 설아는 괜찮을까? 시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명자는 불안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명자는 이미 너무 멀리 왔다. 명자는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명자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들어왔다. 차갑고 맑았다. 명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내일은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최병철 회사는 계약 절반을 잃었다. 매출이 급감했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다. 최병철은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병원들은 단호했다.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 계약 재개는 없습니다. 최병철은 벼랑 끝에 몰렸다. 서금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명자를 찾아가기로 했다. 서금수는 명자가 일하는 병원을 알아냈다. 아침 일찍 병원 로비로 갔다. 명자를 기다렸다. 2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명자가 나타났다.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 서금수는 명자에게 다가갔다. 정명자 씨. 명자는 멈춰 섰다. 서금순을 보았다. 서금순의 얼굴은 초췌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잔 모양이었다. 명자는 침착하게 말했다. 무슨 일이세요? 서금수는 명자의 팔을 붙잡았다.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당신이 병원에 말하면 되잖아요. 오해였다고, 우리가 잘못 안 했다고. 명자는 서금순의 손을 떼어냈다. 오해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서금수는 무릎을 꿇었다. 로비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쳐다봤다. 제발이요. 우리 집이 망하게 생겼어요. 남편이 밤새 잠도 못 자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명자는 서금순을 내려다봤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일어나세요. 명자가 말했다. 서금수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당신이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나요. 명자는 한숨을 쉬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명자는 서금순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밖으로 나가요. 둘은 병원 밖으로 나갔다. 병원 정원 벤치에 앉았다. 서금수는 눈물을 흘렸다. 당신이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명자는 서금순을 똑바로 바라봤다. 어머님, 제게 뭐라고 하셨죠? 간병인 딸이면 체면이 안 선다고. 바닥 닦는 모습이 현장 사람 티난다고. 그게 사람한테 할 말인가요? 서금수는 할 말을 잃었다. 명자는 말을 이었다.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자는 약속을 받으러 왔어요. 간병인도 사람입니다. 청소 직원도 사람입니다. 모두 존중받아야 합니다. 서금수는 울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뭘 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명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걸 보세요. 서류에는 3가지 조건이 적혀 있었다. 첫째, 공개 사과. 둘째, 직원 인권 교육 프로그램 도입. 셋째, 근로자 보호조항 계약서 명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금순이 직접 현장을 한 달간 체험할 것. 서금순은 서류를 읽었다. 얼굴이 굳었다. 이걸 다 하라고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걸 하시면 제가 병원에 말하겠습니다. 어머님 회사가 변화하고 있다고. 서금수는 서류를 구겼다. 말도 안 돼요. 제가 왜 현장에 나가요? 저는 사장 부인이에요. 명자는 차분히 말했다. 그래서 가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얼마나 힘든지 직접 보셔야 합니다. 서금수는 일어섰다. 당신, 지금 저를 모욕하는 거예요? 명자도 일어섰다.
아닙니다. 어머님을 사람으로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서금수는 숨을 몰아쉬었다. 화가 났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했다. 선택지가 없었다. 회사가 무너지면 모든 게 끝이었다. 서금수는 주저앉았다. 알겠어요. 하겠어요. 다 하겠어요. 그때 설아가 나타났다. 설아는 시댁에서 상황을 듣고 달려왔다. 명자와 서금순을 보았다. 엄마, 어머님, 설아는 둘 사이에 섰다. 제발 그만하세요. 이러지 마세요. 명자는 설아를 안았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설아는 울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명자는 설아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 설아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엄마가 선택한 거야. 설아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엄마 혼자 싸우게 만들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명자는 웃었다. 내가 할 일이 있어. 너 자신을 지키는 거야.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게 하지 마. 도윤이 뒤늦게 도착했다. 상황을 파악했다. 어머니가 벤치에 주저앉아 있고 설아가 울고 있고 명자가 서 있었다. 도윤은 명자에게 다가갔다. 장모님, 이러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명자는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다. 가족이면 설아를 지키셨어야죠. 결혼식 때, 생일 파티 때, 당신은 어디 있었나요? 도윤은 할 말을 잃었다. 명자는 말을 이었다. 당신이 지켜야 할 건 어머니 눈치가 아니라 설아의 존엄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명자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도윤은 설아를 돌아봤다. 설아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도윤은 깨달았다. 자신이 설아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도윤은 설아에게 다가갔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설아는 도윤을 밀쳤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엄마가 혼자 싸울 때 당신은 뭐 했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설아는 명자 옆에 섰다. 저 이제 엄마 편이에요. 당신네 가족이 엄마한테 사과할 때까지 저도 시댁 안 갈 거예요. 서금수는 놀라서 일어났다. 설아야, 무슨 소리야? 넌 우리 며느리잖아. 설아는 단호했다. 며느리 전에 저는 딸이에요. 제 엄마를 지킬 거예요. 서금수는 당황했다. 도윤도 당황했다. 하지만 설아는 흔들리지 않았다. 설아는 명자의 손을 잡았다. 명자는 딸의 손을 꼭 쥐었다. 따뜻했다. 며칠 후 최병철 회사에서 공개 사과문이 발표되었다. 저희 회사는 근로자 인권을 소홀히 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근로자 보호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겠습니다. 뉴스가 보도했다. 여론은 긍정적이었다. 변화의 시작이다. 기업이 책임을 인정했다. 서금수는 약속을 지켰다. 현장에 나갔다. 병원 청소팀에 배정되었다. 첫날 서금수는 청소복을 입었다. 거울을 봤다. 낯설었다. 서금수는 청소 도구를 들었다. 무거웠다. 현장 책임자가 말했다. 오늘은 3층 복도를 맡으세요. 서금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도는 길었다. 서금수는 걸레질을 시작했다. 허리를 숙였다. 금방 아팠다. 땀이 났다. 서금수는 쉬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1시간, 2시간, 3시간.
서금순의 손에는 물집이 잡혔다. 허리는 펴지지 않았다. 서금순은 힘들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점심시간 서금순은 직원 식당에 갔다. 구석 자리에 앉았다. 밥을 먹었다. 맛이 없었다. 아니, 너무 피곤해서 맛을 느낄 수 없었다. 옆 테이블에서 직원들이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일 많네. 허리 아파 죽겠어. 서금수는 그 대화를 들었다. 처음으로 그들의 고통을 이해했다. 한 달이 지났다. 서금수는 현장 체험을 마쳤다. 마지막 날 서금수는 직원들에게 인사했다. 감사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직원들은 서금순을 보며 웃었다. 고생하셨어요. 서금수는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서금수는 달라져 있었다.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말투가 온화해졌다. 서금수는 사람을 배웠다. 서금수는 명자를 찾아갔다. 명자의 집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다. 명자가 문을 열었다. 서금순을 보았다. 놀랐다. 서금수는 고개를 숙였다. 정명자 씨,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몰랐습니다. 명자는 서금순을 바라봤다. 서금순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명자는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서금수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소파에 앉았다. 명자는 차를 끓였다. 서금순에게 건넸다. 드세요. 서금수는 차를 받았다. 따뜻했다. 서금수는 차를 마시며 말했다. 한 달 동안 현장에 있었어요. 힘들었어요. 하지만 배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얼마나 존중받아야 하는지. 명자는 웃었다. 이제 아시겠어요? 서금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늦었지만 이제 알았어요. 명자는 서금순의 손을 잡았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변하시면 됩니다. 서금수는 눈물을 흘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설아한테도 당신한테도. 명자는 서금순을 안았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그날 저녁 설아와 도윤이 명자의 집을 찾아왔다. 서금순도 함께였다.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명자가 준비한 저녁을 먹었다.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서금수는 처음으로 명자의 음식을 먹었다. 맛있었다. 서금수는 명자에게 말했다. 맛있어요. 명자는 웃었다. 감사합니다. 식사 후 서금수는 설아에게 말했다. 설아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설아는 울었다. 어머님. 서금수는 설아를 안았다. 앞으로는 달라질게. 내 엄마를, 너를 존중할게.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도 명자에게 사과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명자는 도윤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제라도 지켜주세요. 그날 밤 명자는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다. 하지만 명자의 마음은 더 밝았다. 싸움은 끝났다. 명자는 이겼다. 아니, 모두가 이겼다. 명자는 웃었다. 조용하지만 깊은 웃음이었다. 명자는 수첩을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빈 페이지였다. 명자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썼다. 오늘 세상이 조금 변했다. 한 달이 지났다. 최병철 회사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다.
병원들과의 재협상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근로 기준을 받아들였다. 직원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급여 체계가 개선되었다. 근로 환경이 나아졌다. 계약 일부는 이뤘지만 남은 계약들은 더 견고해졌다. 최병철은 변화를 받아들였다. 처음엔 억지로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진심이 되었다. 서금수는 매주 한 번씩 현장을 방문했다.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들의 이름을 외웠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엔 어색했다.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직원들도 서금순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사모님이 변하셨네요. 예전과 달라요. 서금수는 그 말을 들으며 웃었다. 부끄러운 웃음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다. 어느 날 서금수는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명자 씨, 시간 되세요? 차 한잔 하고 싶은데요. 명자는 놀랐다. 서금순이 먼저 연락을 하다니. 명자는 대답했다. 네, 좋아요. 둘은 카페에서 만났다. 조용한 카페였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서금순이 커피를 주문했다. 명자에게 건넸다. 드세요. 서금순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요즘 현장에 나가고 있어요. 직원들 만나고 이야기 듣고 많이 배웠어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으시네요. 서금수는 계속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알았어요.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고 돈으로 평가하고 부끄러워요. 명자는 서금순의 손을 잡았다. 과거는 지나갔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서금수는 눈물을 글썽였다. 정명자 씨, 친구할래요? 진짜 친구요. 며느리 엄마, 시어머니 이런 거 말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명자는 웃었다. 좋아요. 서금수는 안도했다. 고마워요. 둘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일상적인 이야기들. 날씨, 건강, 취미. 편안했다. 둘 사이의 벽이 무너지고 있었다. 며칠 후 설아와 도윤의 집에서 저녁 모임이 있었다. 명자와 서금순, 최병철이 함께 모였다. 작은 식탁이었지만 따뜻했다. 설아가 준비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소박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다. 최병철은 명자에게 인사했다. 사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명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괜찮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대화가 오갔다. 서금수는 현장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했다. 어제 청소하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직원이 잡아줬는데 그분이 사모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모두가 웃었다. 명자도 웃었다. 따뜻한 웃음이었다. 도윤은 설아에게 말했다. 설아야, 나 이제 변할게. 내 편에 설게. 엄마 눈치 보지 않을게. 설아는 도윤을 바라봤다. 도윤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설아는 도윤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믿을게요. 도윤은 설아의 손을 꼭 쥐었다. 명자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이 따뜻했다. 식사 후 명자는 설아를 따로 불렀다. 베란다로 나갔다. 둘만의 시간이었다. 명자는 설아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거 받아. 설아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라디오가 들어 있었다. 오래된 라디오였다.
설아는 라디오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명자는 웃었다. 엄마가 너 어릴 때 듣던 라디오야. 세상 소리를 들으라고 사준 거였어. 명자는 설아에게 말했다. 세상 소리는 커도 내 마음 소리가 더 커야 한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해. 엄마처럼. 설아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사랑해요. 명자는 설아를 안았다. 엄마도 사랑해. 너는 잘하고 있어. 설아는 명자의 품에서 울었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명자는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조용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명자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왔다. 대형 병원 네트워크, 근로자, 인권 기준 강화, 업계 전반의 긍정적 변화. 명자는 웃었다.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명자가 시작한 작은 파동이 큰 물결이 되었다. 명자는 수첩을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지난번에 쓴 문장이 보였다. 오늘 세상이 조금 변했다. 명자는 그 아래 새로운 문장을 썼다. 그리고 나도 변했다. 더 이상 작아지지 않는다. 나는 당당하다. 명자는 수첩을 덮었다. 미소를 지었다. 며칠 후 명자는 병원에 출근했다. 평소와 같은 일상이었다. 환자를 돌보고 손을 잡아주고 말을 건넸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다. 명자의 걸음걸이가 달랐다. 더 당당했다. 명자의 눈빛이 달랐다. 더 밝았다. 동료들이 명자에게 말했다. 명자 씨,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요. 명자는 웃었다. 그래요? 고마워요. 점심시간 명자는 병원 카페테리아에 앉아 뉴스를 봤다. 휴대폰으로 기사를 읽었다. 최병철 회사 모범 사례로 선정. 근로자 처우 개선 인정받아. 명자는 기사를 읽으며 뿌듯해했다. 싸움이 헛되지 않았다. 변화가 일어났다. 명자는 커피를 마셨다. 쓰지만 달았다. 오후 근무를 마치고 명자는 복도를 걸었다. 저 멀리 서금순이 보였다. 서금순도 명자를 봤다. 손을 흔들었다. 명자도 손을 흔들었다. 둘은 가까워졌다. 서금순은 청소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웃으며 대화했다. 자연스러웠다. 명자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명자는 그것을 믿었다. 주말 명자의 집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다. 설아와 도윤, 서금순과 최병철, 그리고 명자의 동료 간병인 친구들이 모였다. 작은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음식이 놓였다. 웃음소리가 터졌다. 명자는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며 웃었다. 행복했다. 설아는 명자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엄마, 저 임신한 것 같아요. 명자는 깜짝 놀랐다. 정말?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그런 것 같아요. 명자는 설아를 꼭 안았다. 축하해, 우리 딸. 설아는 명자의 품에서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명자도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가 될 거였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다. 명자는 혼자 설거지를 했다. 설아가 도왔다. 모녀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다. 조용했지만 편안했다. 설아는 명자에게 말했다. 엄마, 제 아이한테 엄마 이야기 많이 해줄 거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용감한 분인지. 명자는 웃었다. 난 그냥 엄마였어. 설거지를 마치고 명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웠다. 명자는 생각했다. 인생은 싸움의 연속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이긴다. 명자는 그것을 증명했다. 며칠 후 명자는 병원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발신인은 서울중앙병원 네트워크 본부였다. 명자는 편지를 열었다. 내용은 감사 편지였다. 정명자 씨의 용기 덕분에 업계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함께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명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인정받았다. 명자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명자는 설아에게 편지 이야기를 했다. 설아는 기뻐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명자는 웃었다. 고마워, 우리 딸. 설아는 명자에게 말했다. 엄마,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더 이상 누구한테도 작아지지 말고. 명자는 설아의 손을 잡았다. 그래, 그렇게 하자.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왔다. 명자는 여전히 병원에서 일했다. 환자를 돌봤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명자는 자신의 일을 자랑스러워했다. 누가 뭐라 해도 명자는 당당했다. 간병인이라는 직업은 명자의 정체성이었다. 부끄러울 이유가 없었다. 어느 날 명자는 병원 복도에서 젊은 간병인을 만났다. 새로 들어온 직원이었다. 그 직원은 힘들어 보였다. 명자는 다가가 말을 건넸다. 괜찮아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그냥 처음이라 긴장돼서요. 명자는 직원의 어깨를 토닥였다.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하면 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귀한 일이에요. 직원은 명자를 보며 웃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명자는 웃었다. 힘내요. 명자는 복도를 걸어갔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명자는 생각했다. 나는 후배들에게 길을 만들어줬다.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대우, 더 나은 미래. 명자는 뿌듯했다. 가을이 왔다. 설아는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배가 불렀다. 명자는 설아의 집을 자주 방문했다. 설아를 돌봤다. 음식을 해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었다. 서금순도 자주 왔다. 둘은 이제 친구였다. 함께 아기용품을 쇼핑했다. 함께 웃었다. 과거는 잊혔다. 출산일이 다가왔다. 설아는 병원에 입원했다. 명자와 서금순, 도윤이 함께 있었다. 진통이 시작되었다. 설아는 고통스러워했다. 명자는 설아의 손을 잡았다. 힘내, 우리 딸. 조금만 참아. 설아는 명자의 손을 꼭 쥐었다. 엄마, 무서워요. 명자는 웃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몇 시간 후 아기가 태어났다. 여자아이였다. 울음소리가 터졌다. 명자는 손녀를 보았다. 작고 예뻤다. 명자는 눈물을 흘렸다. 설아도 울었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도윤은 아내와 딸을 안았다. 고생했어, 설아야. 서금순도 울었다. 예쁘다, 우리 손녀. 며칠 후
명자는 손녀를 안았다. 가벼웠다. 따뜻했다. 명자는 손녀를 보며 속삭였다. 할머니가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많아. 세상은 때로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이긴다는 걸. 사람은 일로 귀해진다는 걸. 그리고 너는 누구한테도 작아지지 말아야 한다는 걸. 손녀는 명자를 보며 웃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명자의 가슴을 채웠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렸다.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다. 아름다웠다. 명자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나는 이겼다. 세상과 싸워서,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겼다. 이제 누구도 명자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명자는 자유로웠다. 명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설아였다. 엄마, 주말에 우리 집 올래요? 아기 보러요. 명자는 웃었다. 그래, 갈게. 설아는 기뻐했다. 사랑해요, 엄마. 명자는 대답했다.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명자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다. 눈은 계속 내렸다. 세상은 조용했다. 하지만 명자의 가슴은 따뜻했다. 명자는 수첩을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펜을 들었다. 그리고 썼다. 오늘 나는 행복하다. 딸도 행복하다. 손녀도 행복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작아지지 않는다. 우리는 당당하다. 이것이 내가 세상에 남기는 것이다. 명자는 수첩을 덮었다. 미소를 지었다. 밤이 깊었다. 명자는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편안했다. 명자는 잠에 빠져들었다. 꿈을 꾸었다. 설아가 웃고 있었다. 손녀가 뛰어놀고 있었다. 세상은 따뜻했다. 명자는 꿈속에서도 웃었다. 행복했다. 진짜로 완전히 행복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명자는 눈을 떴다. 새로운 하루였다. 명자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명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명자는 알았다. 세상이 조금 변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에 명자도 있었다는 것을. 명자는 거울 앞에 섰다. 자신을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하지만 당당한 눈빛. 명자는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정명자다. 간병인이다. 엄마다. 할머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사람이다. 당당한 사람이다. 명자는 웃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다.